8월 2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소득 일자리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지난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진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소득 인정액 산정 시 산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해 최대 월 14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1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 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인권 침해 민원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현장 인권 상담센터를 설치했고 지난 31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 상담 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집회 시위와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전문 상담위원이 배치돼 인권 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평일 근무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센터는 수사나 집회 시위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정보 공개 즉시 처리 창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및 콘텐츠 개발, 배포 등을 목표로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육 홍보와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장애인 근로자의 노무 상담 및 사업체 장애인 고용 확대 자문 등 두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동료 및 사업주들이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와 전화 1588-15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장애인 컬링협회는 휠체어 컬링 선수들과 비장애인 컬링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 어울림 컬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의정부 컬링장에서 열린 대회는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는 하나, We Go Together이라는 표 아래 총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경기도 소속 휠체어 컬링 선수뿐만 아니라 인천 상록수, 강원 바우스톤, 충북 장애인 컬링 등 여러 지역팀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비장애인 컬링 선수로는 경기도청, 경기도 남자 컬링팀, 경기도 믹스 더블팀, 의정부 고등학교 등 경기도 관내팀을 비롯해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도 참여했습니다. 대한장애인 컬링협회 최종길 회장과 윤여묵 경기도 장애인 컬링 경기연맹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컬링을 통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라고 말하며 이번 행사가 더욱 활성화돼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롭게 단장된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